네, 오늘 첫 소식은 막 지방선거를 끝낸 미국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선거 시장 선거에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 그리고 9.11의 도시이기도 한 뉴욕에서 무슬림계 시장이 처음으로 탄생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조간들 일제히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주요 내용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준비했습니다. 신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자, 맨해튼 좌파 맘다니, 강남 좌파랑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자본주의의 심장서, 사회주의 실험하겠다라는 이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걸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 1년 된 날에 세 곳에서 선거 완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바로 그 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1년 만에 중간 심판을 받게 된 시장 선거에서 맘다니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많은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뉴욕시 최초 무슬림 그리고 20세기 최연소 시장이기도 합니다. 4년 전 하원에 당선된 정치 신인,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그런 신인이었는데 얼굴부터 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to those so often forgotten by the politics of our city.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 city built by immigrants, powered by immigrants.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자, 이 맘단이라는 이 새롭게 당선된 뉴욕 시장은 정말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맨하튼 좌파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금수저 엘리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9.11 도시 뉴욕에서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새 뉴욕 시장의 조란 맘다니, 34살, 91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최연소 뉴욕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계 무슬림,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대중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비리그 콜롬비아대 교수이고요. 어머니는 또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튼 칼리지 출신이고 연간 학비만 7만 달러에 들어가는 그런 1억 원에 달하는 그 좋은 학교를 졸업한 맘다니입니다. 자, 어제 선거 정화재 대변인님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근데 워낙 그 선거 전서부터 관심이 많았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여러 여론조사들이 진행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다니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에 제대로 지원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맘다니의 그 당선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역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맘다니가 얘기했었던 것이 뉴욕의 높은 물가, 이 임대료 이런 거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992년에도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이라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야. 이 선거 문구 하나에 클린턴에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 뉴욕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라든가 임대료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맘다니 시장이 무슬림이라는 일종의 핸디캡을 딛고도 당선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이 전혀 통하지 않는 트럼프에 대한 피로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누적이 됐다. 네. 관세로 시작해서 정부의 셧다운까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일을 과감하게
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추진력 네. 그것을 보고 트럼프를 뽑았는데 그 추진력이 요새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독선적으로 펴는데 많이 활용하고 국제 규범이나 시장의 규칙들은 너무 많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시장을 이길 수 없는 현상들이 그리고 국제 규범, 그 오랜 역사 동안 쌓여온 국제 규범을 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역풍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맘다니 새 뉴욕 시장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 주요 공약은 무상 시리즈입니다. 자, 맨하튼 좌파, 강남 좌파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맘다니의 공약은 임대료 동결, 그 뉴욕의 비싼 임대료 동결시키겠다. 그리고 시 운영 신용품점 도입, 저렴하게 팔겠다라는 거죠. 시내버스 무료, 무상 보육 보장하겠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금이 필요할 텐데 그 부자들에게 그 부족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겠답니다. 김동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형적인 좌파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네. 맨하탄 좌파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강남 좌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서민들 그리고 없는 자들에 대한 복지 이제는 돈 더 크게 안 들여도 된다.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좌파 정책으로 성공을 한 것이죠. 트럼프가 취임한 게 올해 1월 달 아닙니까? 네. 불과 1년도 안 돼서 트럼프의 권위주의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분노가 저렇게 따끔한 경종을 치는 것 이상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어퍼컷을 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뉴욕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렌트라든가 이런 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저도 아주 쩔쩔맨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그 표심을 정확히 찝은 것이죠. 이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중산층 및 서민들 그 아래의 표심을 완전히 트럼프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점에서 글쎄요, 전략의 승리이자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둔 하나의 그 모멘텀이 지금 일어났다. 한국에도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도 있습니다. 조신 위원님.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면 뉴욕에 거주하는 부자들이 다른 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군요. 예, 이번 맘다디 후보의 당선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있었던 중간 선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번 지역에 했던 사람들의 그 평가가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그 미국 민주당 그 노선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패배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미국 민주당이 소위 PC, 정치적 올바름이나 젠더나 그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이슈로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진보성들을 대표했었는데,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IT 기업이나 월가 금융 그 자본의 그 편에 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민주당 선거에 처음으로 경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번에 맘다디 그 후보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포더블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뉴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아까 공약 말씀하셨듯이만 뭐 임대료 동결이라든지 무료 버스라든지 무료 보육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번에 승리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미국 민주당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뭐 좋게 표현하면 중도성인데 그 현실에 비해서는 그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의 있던 그런 욕구들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맘다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번에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향후 제 생각에는 민주당 내 노선의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 그런 논의들이 본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이 투표하면서 56년 만에
최고 투표율도 기록했다는 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맘다니가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MZ세대를 파고드는 현장 밀착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맘다니 뉴욕시장은 수년 전에 힙합 래퍼로도 활동했던 아주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랩 실력은 어떤지 영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맘다니의 인수위도 지금 눈에 띕니다. 그 인물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자,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인수위 간부 전부 여성으로 꾸릴 것이다. 전부 여성으로 꾸린다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동의장의 리나 칸, 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저승사자, 빅테크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엘레나 레오폴드 등등등 간부를 전원 여성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재 대변인님, 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뭐 여성으로만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맘다니가 아무래도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에서는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중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리나칸 전 FTC 위원장을 고용한 것도 저는 본인이 내걸었던 선거 공약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네. 이분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또 빅테크 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뉴욕 전체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쓰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전체 미국에서 뉴욕이 아주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만 네. 인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서울보다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적더라고요.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맘다니의 민주 사회주의 실험이 뉴욕시에서는 일정 부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미국 전체라든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에 좀 괴리를 좁히는 것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또 여성들을 많이 고용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여성 유권자들을 열광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성분들은 어떤 느낌 갖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